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흘러간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거울 속의 낯선 이방인이 내가 아니길 바라며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기 위해 비싼 크림을 덧발라보지만 정작 피부는 그 영양분을 다 뱉어내고 겉도는 것만 같아 한숨 쉰 적은 없으신가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피부와 그 너머의 삶을 들여다본 저 박민수는 오늘 여러분의 그 무거운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사라는 명예보다 환자의 주름 한 줄에 담긴 고단함을 먼저 이해하고 싶은 60살의 늙은 의사가 전하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적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얼마 전 평범한 주말, 제가 어머니와 여동생을 모시고 동네 마트에 들렀던 아주 짧지만 강렬했던 순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계산대 앞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던 중 계산원분이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을 번갈아 보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질문을 던지시더군요. 어머나, 실례지만 두 분 자매세요? 어쩜 이렇게 닮으셨어요? 피부가 어찌나 고우신지 쌍둥이처럼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옆에 서 있던 저는 내심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연세가 88이시고 제 여동생은 이제 막 50대 후반에 접어들었으니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의 강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강산이 3번이나 변하고 청년이 노인이 되기에 충분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88 어머니의 피부는 50대 딸과 견주어도 손색 없을 만큼 팽팽하고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산원분은 제 어머니의 실제 연세를 듣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쏘스라치게 놀라며 도대체 무슨 값비싼 시술을 받으신 거냐며 끈질기게 비결을 물어왔습니다. 어머니는 특유의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시더니 제 등을 툭 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비결은 무슨, 그냥 우리 아들이 피부과 의사랍시고 매일 밤 정성 들여 바르라는 거 군말 없이 발랐을 뿐이야. 돈 한 푼 안 드는 건데 이게 사람을 이렇게 만드네.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는 제가 지난 수년간 밤잠을 설쳐가며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했던 모든 노력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도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거울을 보며 이제 나도 영락 없는 할머니구나. 피부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져서 보기 싫다며 깊은 우울감에 빠져 계셨던 적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변화는 의사인 저에게도 가슴 벅찬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부모님들께 제가 감히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화장대 위에 놓인 수십만 원짜리 백화점 영양크림을 아깝다고 손가락 끝에 조금씩 묻혀가며 아껴 바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동창회 날짜가 다가오면 자식들 몰래 쌈짓돈을 모아 수백만 원짜리 레이저 시술이라도 받아야 하나 고민하며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제가 40년간 3만 명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노화된 피부에 무작정 비싼 크림을 바르는 것은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피부는 60살이 넘어가면 생리적 구조 자체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피지 분비량은 20대 시절에 5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고 피부 재생 주기는 2배 이상 길어지며 무엇보다 피부의 가장 바깥쪽 성벽인 각질층의 결합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입자가 굵고 영양분만 가득한 고가의 크림을 바르면 피부는 이를 흡수하지 못하고 겉면에서 맴돌다가 오히려 모공을 막아버리는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마치 가뭄이 들어 쩍쩍 갈라진 논바닥에 비료만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비료가 흙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햇볕에 말라 비틀어지면 논바닥은 더욱 척박해지듯이 잘못된 영양 공급은 오히려 노화를 가속화하는 비극을 낳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이 비싼 돈을 쓰고도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오히려 더 건조해졌다고 하소연하실 때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의 손을 잡으며 저는 약속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의 주방이나 약국 구석에 잠자고 있는 단돈 3,000원짜리 재료로 무너진 피부의 성벽을 다시 세워드리겠다고 말입니다. 그 마법 같은 재료의 정체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세린입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그 흔하디흔한 바세린이 어떻게 명품 크림보다 낫다는 거야? 라며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의 양심과 학문적 자존심을 걸고 단언컨대 바세린만큼 노인 피부의 수분 손실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물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명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얇은 유막을 형성하여 체내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98% 이상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고가의 수분 크림 평균 차단율인 40%를 2배 이상 웃도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제 어머니의 피부가 88이라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50대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98%의 수분 잠금 효과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제가 알려드린 아주 특별한 3중 보습법을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세린을 덕지덕지 바르는 무식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사이사이에 수분을 채워넣고 그 위에 영양을 공급한 뒤 마지막으로 바세린이라는 강력한 자물쇠로 문을 걸어 잠그는 일종의 예술적인 치유 과정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 어머니는 "아들아, 이거 너무 번거롭지 않니?" 라고 물으셨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면서 당신의 손끝에 닿는 피부의 촉감이 달라지자 눈빛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실 때마다 "어머, 내 피부가 왜 이렇게 보들보들하니? 마치 갓 구운 떡처럼 말랑말랑해졌어" 라며 아이처럼 기뻐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선합니다. 그 기쁨은 단순히 예뻐졌다는 만족감을 넘어 나도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생의 의지와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은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할 것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크림 대신 3,000원짜리 바세린을 쓰라고 권하는 의사가 달가울 리 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쌈짓돈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준 용돈을 아껴 피부과 시술에 쏟아붓는 그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는 비싼 시술보다 더 강력한 정성의 힘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용 정보가 아닙니다. 세월의 풍패 깎이고 무너진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시켜드리고 거울을 보는 시간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환희가 되게 하려는 한 늙은 의사의 진심 어린 처방전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경험하셨던 그 기적 같은 변화, 마트 계산원조차 혀를 내두르게 했던 그 광채. 나는 피부는 결코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순서로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피부시계 역시 10년, 아니 2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기계도 값비싼 약물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손길과 제가 알려드리는 과학적인 방법론, 그리고 나를 사랑하겠다는 마음가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에서 이 3,000원의 기적을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에 녹여낼지, 그리고 제 환자분들이 겪었던 수많은 실제 사례를 통해 바세린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치유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한 포장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세월을 거스르는 항해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피부가 다시 숨을 쉬고 잃어버렸던 빛을 발산하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 향해 제가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다음 이야기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보시지요. 여러분, 혹시 비가 오지 않아 쩍쩍 갈라진 한여름의 논바닥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생명의 근원인 물기가 모두 빠져나가 깊은 골이 패인 그 메마른 땅은 아무리 비싼 비료를 뿌려도 흙 속으로 새으며들지 못하고 겉돌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환갑을 넘긴 우리 시니어분들의 피부 상태가 바로 그 가뭄든 논바닥과 다르지 않습니다. 60살이 넘어가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하버드 의대와 서울대병원의 공동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인체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형성하는 피지선의 활동이 젊은 시절 대비 50% 이하로 급격히 감퇴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지는 차원을 넘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던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3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화장대 위에 수십만 원짜리 명품 영양크림을 가득 쌓아두고도 피부가 갈수록 얇아지고 거칠어진다며 한숨 짓는 분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박 원장님, 이 크림이 프랑스에서 온 제일 비싼 거라는데 왜 바를 때만 잠깐이고 돌아서면 다시 당길까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과학적 진실은 냉혹합니다.
입자가 굵고 고농축된 영양크림은 이미 노화되어 흡수력이 떨어진 피부 세포 사이를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흡수되지 못한 영양분이 피부 표면의 미세한 숨구멍을 꽉 막아버려 피부가 스스로 호흡하는 것을 방해하고 노화를 가속하는 역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기가 전혀 없는 딱딱한 땅 위에 기름진 사료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땅은 그 영양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겉에서만 덧칠을 하니 속은 여전히 타들어가고 겉은 번들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연구소에서 20년 넘게 피부 노화 메커니즘을 추적 조사한 결과 시니어 피부의 핵심은 공급이 아니라 보존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끼고 아껴 바르던 그 값비싼 크림의 성분 중 상당수는 공기 중으로 허망하게 날아가 버립니다. 노화된 피부는 수분을 붙잡아두는 힘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3만 명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수치는 더욱 놀랍습니다. 60대 이후 피부의 수분 보유력은 20대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발라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이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싼 가격이 품질을 보증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우리 피부가 왜 그 영양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아픔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수많은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남몰래 쌈짓돈을 모아 병원 문을 두드리곤 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저는 더욱 양심을 걸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크림에 희망을 걸기보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면서도 무너진 피부 장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가뭄 든 땅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값비싼 비료가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한 방울의 수분이라도 날아가지 않게 덮어주는 보호막입니다. 그 보호막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피부를 다시 숨쉬게 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려 합니다.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든 여러분의 피부가 더 이상 메마른 사막이 되지 않도록 의사인 제가 그 갈라진 틈을 메워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세 가지의 처절한 비명을 지릅니다. 첫 번째 비명은 바로 우리 몸의 천연 기름 공장인 피지선의 폐업 선언입니다. 20대 시절 얼굴에 기름기가 너무 많아 고민이라며 기름 종이를 달고 살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귀찮게만 느껴졌던 그 기름기가 사실은 외부의 세균과 건조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던 신이 내린 천연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러나 60살이 넘어가면 이 공장은 가동률을 30% 이하로 낮춥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피부는 무방비 상태로 찬바람과 자외선에 노출되며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임상 연구를 통해 노인성 피부 소양증 환자의 90% 이상이 이 천연 피지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학술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기름기가 마르는 것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비명은 피부 재생 속도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벼운 찰과상이 입어도 며칠이면 새살이 돋아나고 흔적조차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서면 상처가 아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청년기에 비해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 길어집니다. 묵은 각질은 제때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피부 위에 켜켜이 쌓여 두꺼운 장벽을 형성하고 그 아래에서는 새 피부가 올라오지 못해 피부 결이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고 거칠어집니다. 저는 3만 명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피부 턴오버 주기를 측정해 본 결과 시니어층의 경우 평균 45일에서 60일까지 지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순환이 멈춘 피부는 생명력을 잃고 빛 바랜 낙엽처럼 생기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명은 가장 치명적인 피부 장벽의 붕괴입니다. 우리 피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벽돌을 차곡차곡 쌓고 그 사이를 시멘트로 꼼꼼히 메운 담벼락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포가 벽돌이라면 그 사이를 채우는 지질 성분인 세라마이드와 콜레스테롤 등이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시멘트 성분이 빠져나가 벽돌 사이에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됩니다. 튼튼하던 성벽에 구멍이 생기니 그 틈으로 체내 수분은 증발해버리고 미세먼지나 세균 같은 외부 적들은 마음껏 침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데 문이 고장난 집안에서 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겹치면 우리 피부는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처럼 변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80대 어르신 한 분은 원장님, 피부가 너무 얇아져서 종이장 같아요. 살짝만 닿아도 찢어질 것 같아 무섭습니다. 라며 가늘게 떨리는 손을 내보이셨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의사인 저의 가슴도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부가 지르는 이 세 가지 비명은 사실 나 좀 도와달라는 절박한 구조 요청입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이 무너진 성벽을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는 최고급 시멘트가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번의 테스트 끝에 찾아낸 답이 바로 바세린이었습니다. 인간의 기술로 만든 그 어떤 비싼 복합 성분보다도 바세린의 단순하고 강력한 밀폐력이 무너진 성벽을 메우는데 가장 탁월하다는 사실은 수많은 임상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의 낡은 골목에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던 은퇴 교사 이명자님을 처음 만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든한 새의 고령에도 기품이 넘치던 분이었지만 진료실에 들어서는 그분의 표정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로와 절망이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박 원장님, 차라리 피부를 다 벗겨내고 싶어요. 밤마다 온몸이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 긁다 보면 어느새 이불이 피로 젖어 있습니다. 명자님의 말씀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린 팔과 다리에는 긁어서 생긴 상처와 딱지가 가득했고 건조함이 극에 달해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려움증 때문에 넉 달 넘게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 고혈압 수치까지 위험 수준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명자님은 유명하다는 병원을 전전하며 수십만 원어치의 연고와 로션을 써보았지만 바를 때만 잠시 시원할 뿐 가려움은 독사처럼 다시 살아나 온몸을 옥죄었다고 했습니다. 잠을 못 자니 우울감이 찾아오고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게 되며 결국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분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다해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제 더는 비싼 약 찾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리는 처방은 딱 3,000원입니다. 믿고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저는 명자님께 약국에서 파는 가장 평범한 바세린 한 통을 사게 한 뒤 세안 후 수분이 남아있을 때 아주 얇게 보호막을 입히는 법을 상세히 교육했습니다. 일주일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명자님의 얼굴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더니 이내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원장님, 어제는 4달 만에 처음으로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잤어요. 남편이 제가 긁지 않고 곤히 자는 걸 보고는 기적이라고 합디다. 그 3,000원짜리 바세린이 제 목숨을 살렸어요. 명자님의 눈물은 고통에서 해방된 안도감이자 잃어버렸던 삶의 평온을 되찾은 환희였습니다. 바세린이 명자님의 피부 위에 형성한 98%의 수분 보호막은 공기 중으로 날아가던 생명수를 붙잡아 두었고 메말랐던 피부 세포들은 그제야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바세린의 힘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레이저도 명품 크림도 해내지 못한 일을 단돈 3,000원의 바세린이 해냈습니다. 명자님은 이제 가려움 때문에 신경질을 내던 할머니가 아니라 손주들의 손을 보드랍게 잡아주는 다정한 할머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잠을 잘 자니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피부가 좋아지니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명자님의 이 고백은 임상의학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 피부 장벽이 회복되면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이는 전신 건강의 호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잠 못 드는 밤의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이명자님들께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작은 연고 한 통이 당신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바세린에는 놀라운 역사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때때로 환자분들은 원장님, 바세린이 석유에서 추출한 거라고 하는데 정말 얼굴에 발라도 괜찮은 건가요? 혹시 발암 물질 같은 건 없는지 걱정돼요 라고 묻곤 하십니다. 이러한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성분을 연구해온 과학자로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인류가 발명한 보습제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검증된 물질 중 하나입니다.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인들의 피부를 지켜온 바세린은 미국 FDA 식품의약국가 그 안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극소수의 성분입니다. 바세린의 탄생은 18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학자 로버트 체스브로는 유전에서 노동자들이 상처난 부위에 석유 찌꺼기 같은 로드 왁스를 바르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 물질을 수만 번 정제하고 또 정제하여 인체에 유해한 모든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한 끝에 오늘날 우리가 쓰는 페트롤라툼이라는 순수한 보습 성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체스브로는
바세린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기이할 정도로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피부에 불을 붙인 뒤 바세린을 발라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고, 심지어 노년에는 바세린의 무해함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매일 아침 바세린 한 숟가락씩을 먹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는 무려 96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장수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께 바세린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일화가 시사하는 바는 바세린이 우리 피부에 닿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학문적 확신입니다. 바세린은 다른 화장품처럼 향료나 방부제, 복합적인 화학 성분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성분으로만 이루어진 이 단순함이 바로 바세린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피부가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노년층에게는 여러 성분이 섞인 화려한 크림보다 바세린처럼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는 단일 성분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저는 임상에서 아토피 환자나 초미감성 피부 환자들에게도 가장 먼저 바세린을 추천합니다. 그것은 바세린이 피부에 어떤 자극도 주지 않으면서 외부 자극을 완벽하게 차단해주기 때문입니다. 15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유행이 지나갔지만 바세린이 여전히 전 세계 피부과 의사들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강력하다는 진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의 눈으로 봐도 바세린의 분자 구조는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는 최적의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가장 순수한 시멘트로 무너진 성벽의 틈을 메우듯 바세린은 우리 피부를 외부 세계와 분리하여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석유에서 태어났지만 인류의 지혜를 통해 피부의 수호신으로 거듭난 이 투명한 젤리 한 통에는 150년간 쌓여온 신뢰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인류가 찾아낸 가장 안전한 방패를 여러분의 피부에 허락해 보십시오. 인천 부평에서 오신 72세 김옥부님을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의 얼굴은 마치 붉은 꽃이 번진 듯 염증과 좁쌀 같은 여드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곱고 단정하셨을 그 얼굴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사연을 물었습니다. 옥부님은 고개를 떨구며 원장님, 바세린이 그렇게 좋다고들 하길래 세수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싹 닦은 다음에 정성껏 듬뿍 발랐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얼굴이 가렵고 뒤집어지니 남보기 창피해서 집 밖을 못 나가겠습니다. 라며 자책 섞인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옥부님이 저지른 실수가 무엇인지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바세린은 그 자체로 수분을 생성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바세린의 본질은 이미 존재하는 수분이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는 방패이자 자물쇠입니다. 옥부님처럼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같은 맨 얼굴에 바세린만 두껍게 바르는 것은 목마른 사람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 속은 수분을 갈구하며 비명을 지르는데 겉에서 유분막으로 꽉 막아버리니 열이 오르고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해 결국 염증이라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옥부님께 제가 수만 번의 임상을 통해 정립한 3중 보습법의 중요성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님, 농사를 지을 때도 땅에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물을 충분히 주지 않습니까? 피부도 똑같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해결책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물 주기입니다. 세안 후 수건으로 박박 문지르지 말고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즉시 스킨이나 토너로 수분기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밥 주기입니다. 평소 쓰시던 로션이나 영양크림을 발라 피부 속에 영양분을 듬뿍 채워 넣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문 닫기, 즉 바세린을 아주 얇게 펴 발라 그 수분과 영양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옥부님은 제 설명을 듣고서야 무릎을 탁 치며 내가 순서를 몰라 내 얼굴을 잡을 뻔했구려 라며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이후 옥부님은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관리를 시작하셨고 불과 열흘 만에 진료실을 다시 찾으셨을 때 그분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염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30% 이상 개선된 피부 밀도와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광채가 그분의 잃어버렸던 미소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폐쇄 요법은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순서로 수분을 가둔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회복제가 됩니다. 옥부님의 사례는 방법의 차이가 결과의 천양지차를 만든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세린은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수분과 영양이라는 주인공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연일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부산 영도에서 평생을 식당 주방에서 보내며 자식들을 키워내신 79세 정영미님. 그분의 손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수만 번 물에 닿고 세제에 씻긴 그 손은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피부는 논바닥처럼 갈라져 피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할머니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육체적 통증보다 할머니 손 까칠해서 잡기 싫어 라고 도망치던 어린 손주들의 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대가가 아이들의 거부감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주방 구석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노년의 피부 노화는 이처럼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의 스킨십마저 가로막는 마음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할머니의 거친 손등 위에 제 손을 포개며 약속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손주들이 매달리는 보들보들한 손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비싼 약 필요 없습니다. 제가 처방한 방법은 바세린 수면 팩이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손을 씻어 각질을 부드럽게 만든 뒤 핸드크림을 평소보다 2배 이상 듬뿍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세린을 연고처럼 두껍게 덧바른 뒤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해서 어떻게 장갑을 끼고 자느냐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손주의 부드러운 살결을 다시 만지고 싶다는 간절함이 할머니를 움직였습니다. 임상적으로 손등은 얼굴보다 피지선이 훨씬 적고 외부 노출이 잦아 노화 속도가 무려 20% 이상 빠릅니다. 특히 정할머니처럼 평생 무리를 하신 분들은 보호막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세린의 강력한 폐쇄 효과는 밤사이 증발하려는 수분을 억지로라도 피부 속에 붙들어 메어둡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흐르면서 할머니의 거칠던 피부 조직은 서서히 유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각질이 부드럽게 연화되고 깊게 패였던 갈라짐 사이로 새살이 돋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2주일 뒤 부산에서 다시 올라오신 정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제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그 거칠던 손등은 온데간데 없고 뽀얀 속살이 비치는 부드러운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제 손주들이 제 손이 제일 부드럽다고 하루 종일 조물딱거려요. 이게 다 그 3,000원짜리 덕분입니다. 할머니의 환한 미소는 저에게 의사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의 닳고 닳은 여러분의 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너무 고생했기에 이제는 조금 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뿐입니다. 오늘 밤 고생한 당신의 손등에 바세린이라는 따뜻한 위로를 듬뿍 얹어주십시오. 대구에서 평생 과일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출가시킨 82세 김순자님은 한여름에도 답답한 실크 스카프를 목에 감고 다니셨습니다. 얼굴은 화장으로 어떻게든 가려보지만 자글자글하게 패인 목주름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 남들에게 보이기 수치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50% 이상 얇고 피지선이 거의 없어 노화의 흔적이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순자님은 이 목 주름만 보면 내 인생이 쭈글쭈글해진 것 같아 거울 보기가 싫다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풀어드리고는 목 주름을 지워내는 마법 같은 바세린 활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저녁 세안 후 얼굴에 바르는 로션과 크림을 목 뒤까지 충분히 바른 뒤 손바닥의 온기로 바세린을 투명하게 녹여 목 전체를 감싸듯 얇게 펴 바르는 것입니다. 특히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림프선을 따라 가볍게 쓸어내리는 마사지를 병행하게 했습니다. 이는 정체된 노폐물 배출을 돕고 바세린의 흡수율을 50% 이상 높여주는 비결입니다. 순자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스카프를 벗어던질 그날을 꿈꾸며 정성스럽게 목을 어루만지셨습니다. 한 달 뒤 순자님은 스카프 없이 당당하게 목선이 드러난 옷을 입고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깊었던 주름의 골이 옅어지고 목 주변의 건조함이 사라지니 전체적인 인상이 훨씬 밝고 젊어 보였습니다. 원장님, 이제 답답한 스카프는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목이 시원하니까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 같네요. 이렇듯 피부의 변화는 심리적인 해방감으로 이어집니다. 시니어분들에게 주름은 단순히 나이의 훈장이 아니라 때로는 삶을 위축시키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바세린은 깊은 주름을 다리미처럼 완전히 펼 수는 없지만 건조함으로 인해 생기는 미세한 잔주름을 지우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과학적 관점에서 수분이 가득 찬 피부 세포는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 서로 밀어내며 주름을 연하게 만듭니다. 순자님의 사례는 고가의 넥크림 없이도 꾸준한 보습 관리만으로 얼마든지 목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선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3,000원의 기적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광주 북구에서 은퇴 후 소소한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77세 이경희님. 평생 미용사로 일하며 남의 머리며 얼굴은 정성껏 매만져 오셨지만 정작 본인의 눈가에 늘어난 잔주름 앞에서는 무력감을 느끼셨습니다. 경희님은 큰맘 먹고 수백만 원짜리 레이저 시술을 예약해둔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이 나이에 주책일지 모르겠지만 눈가 주름이 자꾸 눈에 밟혀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자식들 몰래 모아둔 돈으로 시술이라도 받으려고요. 저는 그 간절한 눈빛을 보며 레이저 기계를 켜는 대신 바세린 한 통을 꺼내 보였습니다. 경희님, 수백만 원 쓰시기 전에 딱 한 달만 제 말 믿고 이 바세린 아이크림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그분께 시중에 비싼 아이크림 대신 수분 크림에 바세린을 아주 소량 섞어 눈가에 톡톡 두드리듯 바르는 법을 전수했습니다. 눈가는 피부층이 가장 얇고 예민하여 무거운 크림은 오히려 비립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적은 양의 바세린을 녹여 얹어주면 밤새 눈가의 미세 혈관을 보호하고 수분 증발을 완벽히 차단하여 탄력을 회복시켜줍니다. 경희님은 반신반의하며 레이저 예약을 한 달 뒤로 미루고 귀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름쯤 지났을 때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님, 눈 밑에 자글자글하던 게 훨씬 덜 보여요. 친구들이 얼굴에 뭐 했냐고 자꾸 물어보네요. 한 달 뒤 다시 만난 경희님은 결국 레이저 시술 예약을 정중히 취소하셨습니다. 수백만 원을 아꼈다는 경제적 이득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노화를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훨씬 값진 수확이었습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밀폐 보습만으로도 눈가 잔주름의 30% 이상이 시각적으로 완화되는 효과를 보입니다. 경희님의 사례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무작정 병원 시술에 의존하기보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관리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물론 지성 피부인 분들은 양 조절에 주의해야 하며 혹시 모를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귀 뒤쪽에 먼저 테스트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희님처럼 정성을 다해 관리한다면 여러분의 눈가는 다시 생기 있는 빛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나긴 여정의 끝에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보너스 비법은 바로 부엌 찬장에 잠자고 있는 흑설탕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입술이 트고 각질이 일어나 립스틱조차 바르기 힘들거나 발 뒤꿈치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피가 나고 스타킹 올이 나가는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저는 이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줄 천연 스크럽젤을 권합니다. 작은 그릇에 바세린과 흑설탕을 1대1 비율로 섞어 보십시오. 흑설탕의 미세한 알갱이는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떼어내고 그 빈자리를 바세린이 즉각적으로 채워 깊은 보습을 선사합니다. 특히 발 뒤꿈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따뜻한 물에 발을 충분히 불린 뒤 이 흑설탕 바세린 팩을 듬뿍 바르고 주방용 랩으로 감싸 보십시오. 그 위에 수면 양말을 신고 하룻밤만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 여러분은 이게 정말 내 발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보들보들해진 피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비싼 푸크림이나 아이크림을 사기 위해 지갑을 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연이 준 선물과 150년의 지혜가 담긴 바세린의 조합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저는 40년간 의사로 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젊음은 돈으로 사는 화려함이 아니라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나를 아끼고 보듬는 그 손길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3중 보습법과 바세린의 기적은 재료비 5,000원도 들지 않는 아주 사소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쌓여 여러분의 피부를 보호하고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아주며 나아가 10년 더 활기찬 인생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 라는 체념 대신 오늘부터 나를 위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당당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처음엔 조금 번거롭고 바세린의 끈적함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3일만 해보십시오. 아침 세안 때 손끝에 닿는 피부의 감촉이 여러분에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는 이웃들이 먼저 알아보고 여러분의 비결을 물어올 것입니다.
그때는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정성과 3,000원의 비법으로 인생의 봄날을 다시 맞이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응원하며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병원비를 아끼는 알찬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피부과 전문의 박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